DK넷 라디오 오늘의 핫이슈입니다. 최현준 보도국장 오늘 소식 전해주시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태 당시 백악관 출입 기록을 공개하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미국의 기업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부터 벗어나 일상으로의 복귀를 시작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작년 1월 6일에 발생한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운 지시를 내렸네요.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의사당 난입 당시 백악관 출입자 기록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레이나 리머스 백악관 법률 고문은 최근 국립문서기록관리청 NARA에 서한을 보내 사건 당일 백악관 방문자 출입 기록을 하원 특별조사위원회에 넘기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백악관이 이런 결정을 한 이유는 뭡니까? 이에 대해 리머스 고문은 바이든 대통령이 사건 당시 현직에 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구를 고려해 보긴 했지만 관련 기록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미국 최상위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판단을 했다라면서 따라서 해당 기록을 비공개로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구,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백악관 문서를 공개해선 안 된다는 요구입니다. 앞서 지난해 의사당 난입 사태를 조사 중인 하원 특별조사위원회가 사건과 관련한 백악관의 문건을 제공해달라고 요청을 하자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이 해당 문건을 특위에 넘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백악관 문서가 공개될 경우 대통령 기밀유지 특권을 침해하게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백악관 관련 문서 공개를 금지하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진 건가요? 아닙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청을 기각을 하고 특위에 문서 열람을 허용을 했습니다. 특위는 국립문서기록관리청으로부터 700쪽에 달하는 해당 문건을 넘겨받았습니다. 여기엔 의사당 난입 사건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측근들의 동선, 회의 내용, 그리고 통화 내역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악관 출입 기록까지도 특위가 열람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리머스 고문은 서한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공개를 막으려고 하는 이 기록들을 자발적으로 매달 공개하고 있다면서 오바마 행정부 역시 이 같은 관행을 따랐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특권을 주장하는 대부분의 출입 기록은 현 정책에 따르면 마땅히 공개돼야 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 백악관의 이런 움직임에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아직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AP통신, 로이터 등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논평을 요청을 했지만 즉각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자, 하원 특위는 언제쯤 백악관 출입 일지를 받아볼 수 있게 됩니까? 리머스 고문은 15일 이내에 기록을 넘기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네, 이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은 지난 16일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서한을 보내서 법원에서 가로막히지 않는 한 다음 달 3일에 하원 특위에 이 백악관 방문 일지를 전달할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예, 이 법적으로 보면 백악관의 모든 기록은 이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 넘겨야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 기록법에 따르면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이 다룬 모든 공식 자료들은 대통령의 개인 소유가 아니라 국가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대통령 재임 시절의 메모, 편지, 이메일 등 서면으로 이루어진 모든 관련 기록물은 이 국립문서기록청 NARA에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퇴임 대통령은 백악관을 떠날 때 그래서 관련 문서를 넘길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 특위가 백악관의 출입 기록까지 받아보려는 이유가 있겠죠? 네, 의사당 난입 사태 당시 백악관에서 누가 시위를 조장하고 방관했는지 등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네, 특위는 특히 사건 당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적에 관해서도 집중적으로 조사 중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인증을 위해 상하원 합동회의가 열리고 있던 상황에서 백악관 앞에 모인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죽기 살기로 싸워라 이런 말을 했고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을 해서 합동회의가 중단되고 사상자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네. 뭐 지금 의사당 난입 사건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도 진행되지만 이와 별도로 또 하원에서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위법 여부에 관한 조사도 진행 중이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 기록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관해 하원 정부개혁 감독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 후 관련 기록물들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사실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은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저인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15상자 분량의 대통령 기록물을 회수해온 바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기업들이 재택근무 등의 방역 조치를 시행해 왔는데요. 이제 정상화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한 이후 각 기업들은 여러 가지 방역 조치들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재택근무였죠. 네. 최근 주요 기업들이 직원들의 사무실 복귀 날짜를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있습니까?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대표적입니다. 이 업체는 최근 회사 블로그를 통해서 이 공개한 메모가 있는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직원들은 오는 2월 28일부터 워싱턴주에 있는 본사 등에 출근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이날부터 30일 동안 정도의 조정 기간을 거쳐 출근 방식을 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무실은 개방되고 외부인들의 방문도 허용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또한 페이스북의 모기업 메타도 직원들의 사무실 복귀 날짜를 공개했는데 메타는 코로나 백신 부스터샷 접종을 완료한 직원들은 다음 달 28일까지 사무실로 복귀할 것을 지시를 했습니다. 한편 애플 그리고 구글 등은 아직 구체적인 복귀 날짜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지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이번 복귀 일정을 공개하면서 뭐라고 밝혔나요? 네, 이번 발표에서 가장 중요하게 참고한 요인 중 하나가 바로 백신 접종률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8일 현재 대부분의 근로자가 거주하고 있는 이 워싱턴주의 킹 카운티 주민들의 백신 접종 완료율이 84%에 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높은 백신 접종률과 더불어 최근 워싱턴주에서 입원율과 사망자 수 등이 감소한 것을 고려했을 때 사무실 개방 조치가 적절하다고 판단을 했다라는 설명입니다. 네. 사실 각 기업의 사무실 복귀 일정 발표가 그동안 몇 차례 있었잖아요. 그런데 번복이 된 거고요. 맞습니다. 이번 복귀 발표 전까지 일정이 수차례나 번복이 됐었습니다. 당초 많은 기업들이 지난해 9월을 사무실 복귀 날짜로 정했었는데 지난 여름부터 급속도로 확산하기 시작한 이 코로나 델타 변이의 영향으로 이 계획이 연기가 됐습니다. 네. 이어 여러 기업들이 다시 올해 1월을 또 복귀 일정으로 잡았었다가 지난해 12월 이번엔 오미크론 변이의 등장으로 또다시 복귀 일정이 연기가 된 것이었습니다. 네. 자, 가장 중요한 방역 조치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였어요. 네. 그런데 이제 마스크도 서서히 벗는 분위기예요. 그렇습니다. CDC의 로세 월렌스키 국장이 지난 16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마스크 착용에 관한 새로운 지침이 곧 나올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상황에 맞게 손을 보고 있다라는 건데 종전의 엄격한 마스크 착용 지침에서 변화를 예고를 한 것입니다. 네. 제프 자이언츠 백악관 코로나 조정관 역시도 코로나가 더 이상 위기가 아니라 방어할 수 있는 시점을 향해 가고 있다라면서 우리는 미래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업들 가운데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완화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대표적 육류 가공업체인 타이슨 푸드가 지난 15일 백신 접종을 완료한 직원들은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또 유통업체인 월마트, 아마존 역시 주나 지방정부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는다면 백신 접종을 완료한 직원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또 밝혔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방역 조치가 완화된다는 건 현재 미국 내 확진자 발생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집계 발표하는 자료를 보면 15일 현재 일일 평균 확진자 수가 약 14만 명 정도입니다. 이는 한 달 전인 1월 15일
일일 평균 확진자 수 80만 5천 명에서 크게 줄어든 수치입니다. 입원도 15일 기준 일평균 8만 5천 명으로 2주 전보다는 약 40%가 줄었고 사망자 수도 약 2,300명으로 역시 2주 전보다 10% 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자, 앞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사무실 복귀를 밝히면서 참고한 주요 요인이 백신 접종률이라고 했는데요. 현재 미국의 백신 접종률은 어떻게 됩니까? 네, CDC 자료에 따르면 15일 현재 18세 이상 성인의 백신 접종 완료율이 약 75%이고 부스터샷 접종 완료율은 46%에 달합니다. 네. 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기업들에서 직원들의 사무실 복귀를 시작하게 된다고 예고를 했는데 그렇다면 더 많은 기업들이 같은 움직임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난 약 2년 동안 재택근무 혹은 혼합근무 형태로 일해온 근로자들에게는 큰 변화가 될 텐데 이 근로자들의 사무실 복귀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이에 대해 기업용 메신저 업체 슬랙 테크놀로지가 만든 컨소시엄인 퓨처 포럼이 지난 1월 이와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업체는 지난해 11월 전 세계 지식 노동자 10,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자,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68%가 하이브리드 형태의 근무를 선호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하이브리드 형태라면 이 재택근무와 사무실 출근을 혼합하는 걸 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절대 다수인 95%가 정해진 시간에 근무하는 것이 아닌 유연한 근무 일정을 원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또 현재 근무제에서의 유연성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 근로자 72% 정도가 이직을 모색할 것이다라고 답했습니다. 네. 구인업체 CSG의 잭 켈리 CEO는 최근 이 경제 전문지 포브스의 기관 글에서 사무실 복귀를 앞두고 많은 근로자들이 재택근무와 같은 이런 근무 조건을 찾아서 이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지적도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 이슈였습니다.